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초반에 좀 둔했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상승,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초반하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지표들이 워낙 안 좋았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이제 원자재 시장 급등을 했고 뭐 이게 미증시 마감할 때나 103달러지 그 이후에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움직이고 또 환율 급등을 하면서 외환 시장도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도 오늘 채권 금리가 1.7%, 그러니까 이게 2% 이상은 제가 2019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의 흐름은 좀 둔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둔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달러라든가 채권 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자꾸 자금이 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좀 불편한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표가 모이면서 이제 좀 초반에는 좀 고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 새롭게 나온 재료는 없거든요. 뭐 바이든이 뭐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를 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스위프트 같은 어떤 강력한 추가 제재가 발표된 건 없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 이상 나온 건 없었고, 러시아가 더 독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협상 앞두고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어쨌든 협상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저는 이 뉴스를 좀 주목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휴전을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확답은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답은 안 하는데 어쨌든 휴전 요청을 했다라는 점에서 중국이 약간 이제 중립에 있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타결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게 이런 대답을 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러시아가 더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중국이 그렇다고 완전히 러시아를 외면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러시아가 더 고립이 된다라면 이제 제재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투자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커진 것보다는 뭐 어쨌든 협상은 재개되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시장이 좀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 휴일 그 3.1절 그 전부터 나왔던 지난 주말부터 이제 제기가 됐던 게 그 MSCI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이거 뭐 되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게, 제가 이거 수치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MSCI의 추종 자금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1조 달러라고 하고 어디는 이제 1조 8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1조 8천억 달러라고 딱 잡으면 러시아가 비중이 한 3%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를 빼버리면 저기서 540억 달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중이 저기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40억 달러 중에서 12%가 65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8조 원 정도 왔다 갔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게 자금으로 치면 한 7조, 8조 정도 된다라고 치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매매하고 있는 돈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지수가 방어되거나 올라가는 데 쓰일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돈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또 움직이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MSCI 변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지금 매도 쪽보다는 좀 매수해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또 MSCI 측에서도 지금은 그냥 긍정적으로 한번 놓고 보는 것도 이제 검토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이제 아니면 1, 2주 이내에 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요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방어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제법 많이 팔았고 오늘 매도가 적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도 팔았는데 연기금이 안 팔았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오늘 장중에 매수였다가 뒷부분에 이제 매도로 살짝 바뀌었다가 결국엔 동시효과에서 다시 매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금융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도해서 그렇지 수출주 쪽은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에 반응하던 종목들을 팔고 다음에 이제 수출주를 매수하면서 이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지탱해 주는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소형업종은 또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코스닥은 또 다 매수했고, 그러니까 대형주 쪽만 매도를 하고
중성주 쪽 수급은 좋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일부는 좀 눌리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옵션 쪽에서도 풋옵션을 계속 정리하는, 파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수급은 좀 아쉽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저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매도를 저 정도 규모는 오늘은 받을 수 있지만 저게 이틀 이상 이어지면 아마 다음에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같이 이어지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이후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보면 어쨌든 악재 버티는 것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650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위치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버티긴 하는데 올라가려면 이제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호재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 되거나 지금 우리나라 오늘 제가 모델 돌리는 거 보니까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정도에 오미크론이 피크가 나온다라고 계산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가는 게 윤곽으로 딱 보이던가. 그게 시나리오가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숫자로 본 적은 없으니까.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전면 봉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호재성 있는 재료가 나와야 지금 이게 최대 올라가 봐야 뭐 2750 이상 저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은 버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떤 호재거리가 뭔가 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서 먹혀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유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100달러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이제 환율 1200원에서 천장 맞고 빠지는 패턴이 나오듯이 국제유가도 여기서 이제 고점 맞고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으면 유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도입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서 유가가 좀 빠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로 국제유가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올라가면 빠집니다. 역대 제일 길게 올라간 게 8개월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2011년인가? 그때 8개월 연속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공교롭게도 7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4개월 만에 그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월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좀 정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추가로 올라가면 이제 환율하고 건드려지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인데 달러화 강세, 환율 상승, 이게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이제 1200원대 초반에서 이제 확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정체되지 않고 더 밀어 올라가면 원자재와 환율이 나쁜 쪽에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뭐 조선, 게임, 2차전지, 방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죠. 근데 이게 구도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국을 반영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나쁜 시국을 반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게임과 2차전지 이런 것들도 수출하고 관련돼서 뭐 좋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적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실적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 덜한 종목으로 가자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가는 장세에서는 시장에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세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유가가 잘 보시면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4개월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4개월 정도 올라가면은 흐름이 한 번 정도는 꺾어지곤 해요. 근데 그 전에 보통 5개월까지는 가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 이제 5개월 가기도 하고, 여기 때도 4개월이었고, 요때 또 4개월이었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례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게 예전에 8개월 연속에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갈 때 8개월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70달러 정도 대에서 시작해서, 110달러가, 저 120달러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105달러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올라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대로 지금 4개월 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국제유가가 꺾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는요,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움직이지만 선물 거래에 의해서도 좀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적인 세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뒤집어서 또 반대로 수익 내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달 더 갈지 아니면 지금일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제유가가 마냥 뭐 200달러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무한정 베팅하는 것도 지금은 좀 위험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은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시장이
좋기만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계속 뭐 치고받고장이라고 표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기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좋다고 막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종목 장세 조짐은 좀 있으니까 지금 센 주식들 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전했다가 이제 수급에서 바닥치고 돌아서는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 섞기 시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